이 심리 제스처를 이용해서 그 짝사랑하던 사람과 사랑에 성공한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 소개팅 나가서 잘 성사되지 않는 분들이 사전에 좀 준비하고 가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상대방 남성분이 네. 덜덜덜덜 떨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심리 제스처를 통해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네.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소개팅 100점 100승 하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언토리TV 민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K드라마 센터 대표 이지수입니다. 네. 이제 오늘 심리 제스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기로 했는데, 심리 제스처, 발음이 왜 그래? 그 심리 제스처라는 게 사실은 좀 익숙하진 않거든요. 바디랭귀지하고는 좀 다른 건가요? 바디랭귀지는 말 그대로 제스처이고 그 앞에 심리가 붙으면 이제 심리가 적용된, 이용된, 사용된 제스처가 바로 심리 제스처예요. 낯선 것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네. 흔히 사용하고 있어요. 심리 제스처를요? 네. 어떻게? 화이팅 하고 싶을 때 네. 이렇게 화이팅! 이게 바로 심리 제스처예요. 화이팅. 그렇게. 오. 네, 좀 더 여러 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슴 앞에 주먹을 불끈 쥐고 이렇게 막 흔들면서 여러 번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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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스처를 반복해서 하면서 안에서 그 나의 의지력이 강해지고 밖으로는 이 기가 발산되면서 내 목적을 향한 준비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아무 의식하지 않고 했던 건데 사실은 그런 이게 심리 제스처인 거예요. 이렇게 내 심리가 반영된 제스처가 바로 심리 제스처예요. 재밌네요. 또 한 가지 네. 이 특징이 있어요. 네. 그 예를 들면 우리 마릴린 monroe의 그 유명한 영화 한 장면을 보면 바람이 아래서 확 불면 마릴린 monroe가 치마를 이렇게 그렇지. 내리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하나로 그 캐릭터를 설명해 주거든요. 살면서도 네. 그 사람 떠올리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흉내를 낼 때 네. 이렇게 하는 제스처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그 사람을 내가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별로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닌가 봐요. 저는 그게 떠올랐어요. 이렇게 그 사람의 대표 이미지를 제스처 하나로 잡아내는 거. 이것 또한 심리 제스처예요. 재밌어요. 그런데 이런 심리 제스처를 잘 알고 잘 사용하면 뭔가 좀 도움이 되나요? 물론이죠. 심리 제스처를 하는 이유가 바로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서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동조하고 네. 이제 따르게 하려면 그것도 좋은 몸동작을 잘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끌어당길 수가 있잖아요. 네. 액션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파워풀하게. 네, 저는 아무래도 심리 제스처를. 근데 이걸 잘하시는 분들이 네.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이제 마치시고 자 기도합시다 하실 때 네. 이렇게 거룩한 제스처를 이렇게 그렇죠. 하시잖아요. 네. 자 기도합시다 네, 네, 이렇게. 자 이런 제스처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이렇듯 심리 제스처의 쓰임을 이해하고 개발을 해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하는 제스처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나를 조금 더 파이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끌어당기게 하거나 이런 다 어떤 쓰임이 있었던 거네요. 네, 그런 쓰임이 강하게 내 안에 욕망으로 존재하면 존재할수록 이게 밖으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역으로 이 심리 제스처를 하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면서 안을 더 강하게 하고 더 밖으로 강력한 제스처들이 그 상대를 사로잡을 수 있는 제스처들이 나오게 되는 원리인 거죠. 심리 제스처가. 방금 전에 이제 목사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할 때 그 제스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심리 제스처를 이용한 다른 사례가 또 있을까요? 이 심리 제스처를 이용해서 그 짝사랑하던 사람과 사랑에 성공한 사례를 예를 들어볼게요.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요. 기대해 주세요. 네. 우선 먼저 자기 감정에 대한 인지가 먼저예요. 그걸 말로 해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이 말과 그 말을 하면서 그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가지는 움직임을 해보면서 반복을 해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나는 당신을 원해요. 이런
제스처를 해보면서 가장 강하게 흥분이 오는 음. 그 제스처. 네. 그것을 바로 달콤한 접점이라고 하는데 그 제스처를 인지가 되면 그 제스처의 상태, 위치, 그 모습을 기억을 해서 그걸 반복하면서 그 심리 제스처를 나만의 심리 제스처로 만들 수 있어요. 계속 우리가 화이팅 하는 것처럼. 네, 화이팅 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원해요. 이건 나만의 제스처거든요. 이거는 그 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 거고, 심리 제스처는. 네. 만남의 상황이 됐을 때는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사랑이 이루어졌을 때, 그 아름다운 사랑을 했을 때의 그 모습을 이미지로 사진을 찰칵 찍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식당에 있는데, 이따가 나갈 때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을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보고 내가 마음속으로 그 사진 한 장 찰칵 찍고 그리고 나서 상대를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상대와 나 사이에 네. 분위기를 조용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네.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네. 네. 수줍어지네요? 근데 이게 네. 상대도 느끼지만 밖에서 이거를 보면 음. 이 사이 공간의 모습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맞아요. 이렇게 조용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간의 이 느낌을 자기가 원하는 그 느낌으로 채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느낌으로 채울 수 있고 또 설레는 느낌을 불어 넣어서 내가 이 분위기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상대를 바라보고 나의 몸과 또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서 자연스러운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두면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친절한 태도, 매력적인 미소, 상대의 말을 더 경청하게 되고 또 자신의 표정, 말, 제스처들은 모두 조화롭게 통합된 상태로 존재하다 보면 긴장하고 떨고 뭐 헤매고 뭐 이럴 시간이 없어지는 거죠. 저는 금방 말씀드리면서 네. 이런 내용을 그 소개팅 나가서 매번 잘 성사되지 않는 분들이 사전에 좀 준비하고 가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소개팅 100점 100승 하게 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저도 예전에 네네. 소개팅을 하다 보면 네. 상대방 남성분이 네. 덜덜덜덜 떨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거든요. 그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이미 심리 제스처를 통해서 난 저 사람하고 잘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어떤 파이팅을 가지고 네. 이 자리에 와서 본인이 리드하고 네.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면 네. 충분히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그렇죠. 일단 어. 사람이 준비가 됐잖아요. 네. 제스처로 그렇지, 내가 저 그렇지. 상대를 어떻게 하고 싶은지 이제 내 목적을 이룰 준비가 됐어. 그러면 이미 벌써 내 준비되어 도구가 있습니다. 무기가 하나 장착된데 이거 다 딱 숨겨놓고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내가 이걸 성공했을 때 이미지 찰칵. 그 사람 앞에서 찍는 게 제일 좋아요. 저거야. 그리고 그 상대를 바라보면 그 정과 그 이미지를 내가 갖고 있으면서 바라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밀도가 달라지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는 분위기를 아까 말했듯이 제가 어떻게 이 사이 공간을 조용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상대도 느낌이 달라지고 여기 각도에서 공간을 조용해 들어가는 거고 이 안의 느낌을 내가 채울 수 있어요. 그러면 분위기를 리드를 하게 되고 그러면 내 마음과 지금 몸과 생각이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상태로 상대를 바라보고 나오는 표정과 말과 이런 행동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좋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마인드 컨트롤일 것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태도에 대한 사전 연습일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좀 종합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그걸 되게 빈틈없이 짜여져 있는 게 사실 리알체홉의 심리 제스처에 나와 있는 규칙과 같은 것들이에요. 훈련 도구들이에요. 이제 통합된 자기 자신이 이제 포인트예요. 자, 지금 설명해 주신 이 심리 제스처를 나도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지만 이렇게 좀 어색하거나 상대방이 더 부담스러워하거나 뭐 이런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잘 해내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배워야죠. 그렇구나. 우선 배우시고 또 실행을 자꾸 해서 네. 또 연습을 하면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또 자극에서 자기 인지가 잘 되고 이때 가능성을 막으면 안 되는데 교육이나 부모님한테 받은 그 많은 교육들이 사실은 이 가능성을 탁탁탁
위험해 위험해 이렇게 막아놨던 게 되게 많아요. 제스처도 우리나라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막혀있던 가능성을 이렇게 열면 그 안에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때 넓은 시야가 생기고 공감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제스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거꾸로 이 심리 제스처를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이런 능력을 키워져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뭐 쭈뼛쭈뼛하지 않고 소통 잘하고 발표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내가 유연하게 잘 하려면 사전에 그런 연습들이 필요하잖아요.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도 내가 대본을 준비하고 열심히 외워서 멋진 나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트레이닝을 많이 하는데 삶에서, 그쵸? 삶에서 그런 트레이닝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연습을 하면 오히려 또 긴장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심리 제스처는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몸이 준비가 되면 사실 확실히 긴장이 덜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사고, 이 생각을 내가 원하는 목표를 탁 사진으로 찍게 되고 내가 분위기를 끌어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 그리고 그런 성공들이 자기의 경험으로 쌓이면 쌓일수록 아까 말했던 그런 불편한 상황들, 잘하고 싶은 상황들에 연습이 되고 대비가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를 응원하는 도구로 또 사람들을 설득하는 도구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응원해요. 기회가 된다면 또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